이번 시간은 삼각함수에 대해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 자, 우선은 수1에서 배웠던 삼각함수 잠깐만 요약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요.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고, 원의 중심이 원점이면서 반지름 R자리인 우리가 원을 이렇게 그렸다고 한번 볼게요. 그럼 반지름 R자리인 원이야. 자, 그래 놓고 여기서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하나만 그으면요, 얘를 동경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요 X축의 양의 방향 쪽으로 가는 이 선, 얘를 C초선이라고 하면서 동경과 C초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놨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놨었냐면 여기 동경의 끝점 좌표, 여기 X좌표와 Y좌표를 놓고, 그 다음에 이 동경원의 반지름은 우리가 R이었지? 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 그리고 탄젠트 세타, 요렇게 세 개를 만들었었죠. 자, 사인 세타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동경원의 반지름 분의 동경 끝점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 동경원의 반지름 분의 동경 끝점의 X좌표, 마지막 탄젠트 세타가 X좌표분의 Y좌표였죠. 자, 요렇게 해서 만들었던 게 우리가 수1에서 배우던 내용이었어.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오늘 배울 미적분에서의 삼각함수는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요. 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모두 역수를 취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동경 끝점의 Y좌표분의 동경원의 반지름, X좌표분의 동경원의 반지름, 마지막 Y좌표분의 X,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걔네들의 이름을 지어줄 건데, 사인을 뒤집은 애를 보고 우리가 CSC 세타 이렇게 하고, 읽을 때는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읽어줄 거야. 그리고 코사인을 뒤집었을 때는요, SEC 세타, 이게는 시컨트 세타. 그리고 탄젠트를 뒤집은 애는 COT 세타,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우리가 세 개를 추가해서 외울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누구의 역수인지를 가지고 놀 때에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요. 우선 사인과 탄젠트는 앞에 코가 안 들어가고 누구만? 코사인만 코가 들어가죠. 즉, 코가 안 들어가는 애를 뒤집으면 코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인을 뒤집으면 코가 들어가는 코시컨트 세타, 그리고 탄젠트를 뒤집으면 코가 들어가는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어. 그럼 반대로 코사인처럼 이미 코가 들어가 있는 코사인은 뒤집으면 코가 안 들어가요. 그냥 시컨트 세타. 이렇게 코가 들어가는 애는 안 들어가고 코가 안 들어가는 애는 들어가게 된다. 뭘 취하면? 역수를 취하면. 자, 그렇게 해서 위에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방금 여기 위에 있는 이 코시컨트 세타가 사인 세타 뒤집은 거, 시컨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 뒤집은 거, 마지막 코탄젠트 세타가 탄젠트 세타 뒤집은 거라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외워야 돼? 먼저 수1 내용, 이 부분이 암기가 돼 있어야 오늘 내용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밑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코시컨트는 사인 세타 뒤집은 거니까 사인 세타분의 1, 시컨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지막 코탄젠트는 탄젠트 세타분의 1 해서 누가 누구의 역수인지를 외워주면 되고, 걔네들 공식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까지 외워주면 될 것 같아. 자, 요게 1절. 자, 다음 장 개념 한번 정리해 볼게. 자, 다음 장 개념은 뭐냐면요, 각 사분면의 각에 대해서의 부호예요. 그럼 이것도 수1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가거든. 즉 1사분면은 얼, 그리고 2사분면이 사인, 그리고 3사면이 탄젠트, 그리고 4사면이 코사인 해서 우리가 얼쌍코 이렇게 외웠었죠. 즉 그거를 그대로 활용해서 이번에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얼이 누구였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플러스란 뜻이 얼이었죠. 그러면 그들의 역수인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역시 모두 플러스 값을 가져. 어디서? 이 1사분면에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 자, 그러면 2사분면에서는 사인인 이유가 뭐야? 사인만 플러스였기 때문에 2사면이 사인이었죠. 얼싸. 그러면은 사인의 역수인 누구만? 바로 코시컨트만 플러스고요. 시컨트랑 코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계속 가볼게. 3, 4면은 탄젠트. 그러면은 탄젠트만 플러스인 거니까 누구만 플러스?
코탄젠트만 플러스고요. 마지막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코사인의 역수인 시컨트만 플러스가 된다 해서 그대로 누구의 역수인지를 외우면 자동적으로 부호가 외워지니까 우리가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표 잠깐만 보고 넘어가 볼게요. 밑에 있는 표 요거 한번 볼 텐데 얘네들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해서 표를 외웠을 텐데 사인의 역수인 코시컨트, 코사인의 역수인 시컨트, 탄젠트 역수인 코탄젠트 걔네들의 이 특수각에서의 값을 잘 보시면요.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었지 그래서 코시컨트 30도는 2가 되는 거예요. 즉 그들이 다 역수가 돼 있는 값으로 되는 거니까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표만 잘 외워져 있으면 얘는 그냥 역수 취해서 외우면 되니까 뭐 굳이 따로 외우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바로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수원에서 배우던 문제 그대로 풀어줄 거니까 한번 혹시 기억 안 나는 거 있으면 수원 보충해 가면서 영상 들어주셔야 돼. 자, 가볼게요. 자, 1.5와 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가 있대. 그러면은 x축, y축 잠깐 빠르게 그리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니까요. 대충 3, 4분면에 있을 거고 한 요쯤에 있겠네. 그러면요. 요 점이 P고 요 OP, O가 이 원의 중심이죠. 그리고 OP라는 선을 뭐라고 한대? 동경이라고 한대요. 그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얼만큼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이니까 우리가 각을 잴 때는 식의 반대 방향으로 재기로 했었죠. 그래서 요만큼 돌아간 각도가 세타인 거야. 그리고 이 세타는 3, 4분면의 각이 되겠지. 그거 하나 체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각을 세타를 했을 때 누구 구해달래?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값을 구해달래요. 그러면요 동경원이 어떻게 있는 거냐면 이 OP가 반지름이 되면서 동경원은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 OP라는 반지름을 그어서 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 세타를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러면 공식 한번 이용 한번 해보자. 옆에다가 공식 한번 적어볼게요. 우선 코시컨트가 누구 역수였어?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 세타 역수였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r분의 y였으니까 y분의 r로 적어주면 되겠고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의 역수인 x분의 y r 그 다음 마지막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의 역수인 y분의 x 자 요렇게 적어주고 나서 보니까 요 동경 끝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5고 y좌표가 마이너스 12예요. 그리고 동경원의 반지름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뭐 원점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랑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써도 되고 아니면은 요렇게 x축으로 수직 내려서 요 직각삼각형 빗변 길이 구해줘도 되고 어쨌든 어떻게 구해든 13이라는 반지름의 길이가 요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그대로 확인 여기 들어가 볼게. y좌표 마이너스 12분의 반지름 13 얘가 바로 코시컨트 세타. 그 다음에 x좌표인 마이너스 5분의 반지름 13 얘가 바로 시컨트 세타. 마지막 y좌표인 마이너스 12분의 x좌표 마이너스 5가 되니까요 얘만 12분의 5 플러스 값을 갖겠네.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값들을 얻다가 밑에 있는 여기 세 곳 있죠?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값에다가 요 값 방금 구한 마이너스 12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13 그리고 12분의 5 요거를 대입해서 값을 구해주면 요런 식으로 값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할 수 있을 거니까 패스를 하고 여기서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 건 아까 선생님이 세타를 흘려가면서 얘가 3, 4분면 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얼싸 아니니까 탄젠트와 그 탄젠트의 역수인 코탄젠트만 플러스 값을 가져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요 12분의 5라는 얘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딱 떨어집니다. 그것도 체크할 수 있겠고 자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잠깐만 밑에 문제 우리 안 했구나. 밑에 문제까지 하고 넘어갈게. 자 이번에는 대놓고 알려줬네요. 2, 4분면 각이라고 대놓고 알려줬어. 그러면은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으면 2, 4분면에는 사인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그 역수들도 똑같이 코시컨트만 플러스 시컨트랑 코탄젠트는 마이너스 요렇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보자. 코시컨트 세타가 바로 루트 2래요. 그래 놓고 누구 구해달래? 시컨트랑 코탄젠트 구해달래.
자, 그러면 우리 잠깐만 여기 밑에다가 한 문제만 풀고 가자. 자, 세타가 예를 들어 2사분면 각인데 문제에서 2사분면 사인 세타가 3분의 1일 때 사인 세타가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인가 탄젠트 세타는 얼마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뭐 풀던 그런 문제 또 작년에 풀었던 그 문제죠. 자,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풀었었냐면 선생님이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삼각형을 하나 그리라 했어. 직각삼각형. 그리고 세타를 아무데나 하나 주고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니까 빗변을 3, 높이를 1로 주는 거죠. 그리고 피타고라스를 써서 여기를 쓰면 2루트 2가 나와. 맞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루트 2. 왜?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2루트 2분의 1. 왜? 밑변분의 높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 놓고 방금 쌤이 2사분면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코사인 부호도 마이너스, 탄젠트 부호도 마이너스, 사인만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 방법을 그대로 이 2번 문제 풀 때 써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코시컨트가 루트 2야.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세타 하나 잡은 다음에 자 코시컨트를 표현할 텐데 코시컨트가 누구의 역수지? 사인의 역수죠. 사인이 이 빗변 길이분의 높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코시컨트고요. 1분의 루트 2예요. 그러면 반대로 가면 되거든. 사인의 반대. 어떻게? 높이분의 빗변.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여기가 1인 거고 여기가 루트 2인 거야. 그럼 피타고라스면 자동적으로 1이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가 몇 도인지 알 수는 있는데 일단 2, 3면각이고 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요 밑에 있는 방법처럼 일단 구해볼게. 왜냐면은 특수각을 모를 때도 나오니까.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 구해달래? 시컨트 세타랑 코탄젠트 세타 구해달래요. 자, 시컨트 세타부터 먼저 갑니다.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 역수죠. 그럼 코사인이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갔다면 시컨트는요. 밑변분의 빗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얘도 1분의 루트 2야. 그리고 탄젠트가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갔다면 코탄젠트는 높이분의 밑변 이렇게 반대로 갑니다. 그래도 1분의 1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몇 사면각? 2사면각이니까요. 코사인 역수인 시컨트랑 탄젠트 역수인 코탄젠트 역시 다 부호가 음수일 겁니다. 누구만 플러스야? 요 코시컨트. 왜? 얘는 사인의 역수이기 때문에 얘만 플러스일 거예요. 그래서 최종 답 시컨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코탄젠트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우리가 이렇게 밑에 풀이에서는 동경원을 그려서 풀었는데 그 방법도 되지만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바로 구해주고 부호만 요 4분면에 맞춰서 해주면 된다. 그럼 왜 위에 문제는 그게 안 됐냐면 위에 문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또는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중에 한 개라도 알려줬어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는 얘처럼 동경원을 그려서 풀어야 되고 밑에 문제처럼 하나를 알려주면 나머지는 직각삼각형 그려서 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체크하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 다음 문제는요. 부호조사야. 자, 똑같이 한번 가보자. 부호. 자, 한번 여기다 정리만 해볼게. 여기가 싸, 안, 코였죠? 헷갈리니까 다 적을게요. 사인, 코사인 다 적을게. 그럼 그 밑에다가 오늘 처음이니까 다 알려줄게. 코시컨트 적으면 되고 코탄젠트 적으면 되고 시컨트 적으면 돼서 결국 그 4분면에서 누구만 플러스인지 그거를 적어 놓고 이제 문제 시작해 볼게. 자, 갑니다. 코시컨트랑 시컨트.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 이렇게 되는데요. 그 둘의 곱이 0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둘이 부호가 같죠. 자, 코사인과 사인이 부호가 같은 지역은요. 어디랑 어디냐면 요 1사분면과 요 3사분면이에요. 1사분면은 사인, 코사인이 모두 플러스로 같고 여기 3사분면은 사인, 코사인이 둘 다 마이너스로 같아. 왜냐면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3사분면에서는. 자, 일단 두 지역 중에 한 군데가 답일 거야. 자, 그럼 후보군이 1사분면과 3사분면 일단 체크해놓고 다음 보기 읽어볼게. 자, 다음 보기. 코사인과 코탄젠트를 곱했더니 그랬어요. 코사인은 그냥 코사인인 거고 코탄젠트는 누구의 역수야? 탄젠트의 역수죠. 코사인이랑 탄젠트 곱했더니 음수래. 그럼 둘이 부호가 반대인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둘이 부호가 반대인 거 어디예요? 1사분면은 탄젠트까지 플러스죠. 그래 버리면 다 같잖아. 그래서 1사면이 탈락합니다.
3, 4분면이 탄젠트가 플러스고 나머지가 마이너스니까 코사인과 탄젠트 보호가 반대죠. 정답은 그래서 3, 4분면이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4분면을 그려서 조사해도 되고요. 외워놓으면 우리가 바로 조사 가능하니까 요거 하나. 여기서 팁 하나 주자면요. 그 어떤 4분면도 두 개가 플러스고 나머지 한 개가 마이너스인 4분면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플러스일 거면은 모두 플러스거나 아니면 한 개만 플러스여야 돼. 사인이면 사인, 탄젠트면 탄젠트, 코사인이면 코사인. 두 개가 플러스인 곳은 존재하지가 않는다. 요게 우리가 문제 풀 때 많이 하는 해석이니까 요거 우리 수원에서 할 때 체크했었죠? 자, 여기까지 체크하고 바로 다음 거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 요것도 우리 수원에서 했던 삼각함수 공식인데 그거를 조금 이제 변형을 했다 정도? 왜냐면은 역수를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수원에서 배웠던 거 공식 정리 한번 해야 되겠지? 자, 갑니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 하나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배웠던 게 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뭐 요것도 우리가 증명해서 배웠었지. 그리고 요거 두 개만 솔직히 정리가 돼 있는데 책에는 선생님이 하도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하나 더 정리해 줬죠.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또 떴네. 사인 세타 지워졌어. 오케이, 다시 합시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고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완전 제곱했을 때 나오거나 아니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완전 제곱했을 때 나오는 거 어떻게 됐었죠?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었지? 얘는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뭐였어요? 앞에 거 제곱 사인 제곱이랑 뒤에 거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한 게 요 1번 공식에 의해서 1되잖아. 걔가 1된 거고 가운데 나오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뒤에 붙는 거. 요거 우리 근각계수랑 연결해서 많이 문제 출제됐었죠, 수원에서. 그거니까 한번 체크해 본 거고. 자, 그러면은 미적분에서는 주로 어떤 식을 많이 변형을 시키냐면요. 바로 이 첫 번째 식입니다. 요 식이에요, 요 식. 요 식 가지고 이제 놀 건데, 뭐 두 번째 식도 변형은 할 수 있어. 어떻게? 코탄젠트 세타는, 다시 말해서 탄젠트 역수한 애는 어떻게 돼요? 잠깐만, 코탄젠트 세타. 당연히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로 얘가 뒤집어지겠지. 뭐 이거는 우리가 앞에 했던 거랑 연결하면 되니까 얘는 굳이 공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럼 1번 공식을 좀 집중적으로 봐서 위에 거 공식 한번 증명해 볼게. 자, 1번 공식에다가 전체를 누구로 나눌 거냐면 첫 번째 사인 제곱 세타로 먼저 나눠볼게요. 코사인 제곱 세타로 먼저 나눠볼까? 순서대로 할게 그냥. 자, 코사인 제곱 세타로 코사인 제곱 세타로 코사인 제곱 세타로 다 한번 나눠볼게. 그러면 얘가요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 완전 제곱이 되고 이 첫 번째 분수 얘는 두 번째는 그냥 1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1 전체 제곱 이렇게 뺄 수 있겠다. 그러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누구였어? 탄젠트였지. 그래서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요. 자, 우리 코사인 역수한 애가 누구였어요? 시컨트였죠. 시컨트 제곱 세타. 이 공식이 여기 1번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라고? 그냥 이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이 1이다를 그냥 전체 코제곱으로 나눠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은 두 번째 공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잠깐 이거 계속 뜨지? 이거 지워지는데? 참. 잠깐만. 자, 두 번째 공식 여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를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공식은 누구로 나누는 거냐면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는 거야. 이게. 그럼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가 1이 되죠. 그리고 뒤에는 사인분의 코사인의 제곱이 되죠. 자, 사인분의 코사인은 누구의 제곱이야? 바로 코탄젠트
왜냐하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였으니까 사인분의 코사인은 코탄젠트겠죠. 그래서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사인분의 1은 또 누구예요? 코시컨트지? 그래서 코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돼서 이 두 번째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공식 이제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이제 문제 들어가 볼게. 자, 요 증명은 이제 밑에처럼 하면 되고요. 요거 외우는 방법은 뭐냐면 누구한테 1을 더해줘야 되냐 하면요. 이 탄젠트 부류들한테 1을 더해줘야 돼. 물론 제곱을 해서 1을 더해야 되겠지. 그럼 누가 나온다? 시컨트 제곱 또는 코시컨트 제곱인 탄젠트가 아닌 부류들이 나온다. 그래서 1은 누구한테 더해주자? 탄젠트 부류한테 더해주자.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코가 없는 애를 제곱하면요. 즉 탄젠트를 제곱하면 코가 없는 시컨트 제곱이 나오고요. 코가 있는 코탄젠트 제곱을 1이랑 더하면요. 코가 있는 코시컨트 제곱이 나옵니다. 즉 코는 코끼리, 코가 없는 애는 코가 없는 애끼리. 자, 이렇게 규칙이 외워서 들어갈 거고 이게 1절.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것만 외워서는 안 돼요. 요거 플러스 어떤 것도 외워줘야 돼? 탄젠트 제곱이 1로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지지? 1은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죠. 요 꼴도 꼭 외워주셔야 돼요. 많이 사용하는 꼴이니까. 마찬가지 밑에서도 코탄젠트 제곱이 넘어가면 코시컨트 제곱 세타 빼기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1이다. 요거까지 같이 외워서 문제 풀어줘 볼게. 자, 시작할게. 자, 바로 가볼게요. 자, 수원에서 하던 흐름상 그대로 갈 거고 어떻게 바뀌는지 그 비교만 조금 추가됐다. 요 정도예요. 자, 수원에서 요런 문제 나오면 쌤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 했냐면 분자 보라 했어. 분자를 인수분해, 즉 공통인수로 묶을 수 있는지 보라 했는데 똑같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코사인 세타로 묶어서 시컨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1 더하기 시컨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묶어주자. 그 다음에 뭐 하자? 통분을 하자. 그럼 코사인 세타가 밖에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 얘네를 통분을 하니까 요 둘이 곱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나오는 게 바로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입니다. 그러면요, 얘가 몇이 되기로 했지? 아까 우리 조금 전에 1 되기로 했죠. 왜? 공식이 뭐였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시컨트 제곱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이 탄젠트 제곱 세타가 넘어온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는 요건 누구랑 같아요? 얘가 사라지고 1만 같겠죠. 그래서 이 분모가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꼴도 외워주자 한 이유가 바로 요런 부분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분자 적어볼게. 분자는요, 시컨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겠지? 첫 번째 분수는 더하기 뒤에가 이제 시컨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될 텐데, 자, 탄젠트끼리 부호반대 지워진대요. 분모도 1이니까 지워진다.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게 코사인 세타 곱하기 2 시컨트 세타예요. 왜? 시컨트 세타 더하기 시컨트 세타니까. 그런데 여기서 시컨트 세타가 누구의 역수? 바로 코사인의 역수. 코사인 세타분의 1로 바꾸고 보니까 둘이 나와서 정답이 2가 됩니다. 그래서 묶어줄 수 있는 건 묶어주고 통분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첫 번째부터 통분을 하게 되면 위에 분자식을 또 묶어야 되고 식이 복잡해져.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묶어주고 뭐 하자? 통분을 하자. 그게 하나의 팁이고. 자,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 자, 다음 문제는 묶을 게 없지. 바로 요런 꼴이 나오면 바로 통분하면 돼요. 그럼 바로 적어볼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첫 번째 분수는 위에 누가 곱해져?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하기 두 번째 분수는 위에 1 플러스 사인 세타 했더니요, 사인 세타끼리 지워지고요, 분자가 2가 됩니다. 요렇게. 자, 얘가 얼마래? 2분의 5래. 자, 근데 우리 여기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수원에서 얼마에서? 사인 제곱 플러스 코 제곱이 1이니까 바로 1 마이너스 4제곱은 코 제곱이 됐었죠? 수원에서. 그래서 밑에 분모가 코사인 제곱 세타 요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양변 2로 나눠보자. 그럼 여기 1 되고 여기 분모가 4가 되겠네. 양변 2분의 1 곱하면. 자, 그 상태에서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야. 그럼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을 제곱한 거잖아. 바로 누구를 제곱한 거야? 코사인의 역수인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시컨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가 될 거거든. 왜냐면 제곱근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여기를 보셔야 돼.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니까 2, 4분면 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누구만 플러스? 사인과 코시컨트만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라는 사실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4분면으로. 이 상태에서 누구 구해달래요? 코탄젠트 구해달래지. 자, 그러면은 밑에 풀이처럼 한번 해주고 쌤이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주고 밑에는요. 시컨트를 할 때 코탄젠트 제곱 세타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그때 보시면요. 밑에 풀이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쪽으로 갔어요. 바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다에다가 이 시컨트 제곱에다가 누구를 여기 위에는 이 4분의 5를 대입한 거야. 그리고 1 넘기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가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마찬가지로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근 처리 그거의 역수인 코탄젠트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왔어요. 요거는 이제 서술형을 적을 때는 이렇게 적는 게 맞아. 근데 객관식용 풀이를 하나 더 보여줄게. 객관식용 풀이는 아까 한번 보여줬어요. 자, 코시컨트가 부호는 일단 좀 이따 생각하고 2분의 루트 5잖아. 그럼 코시컨트 세타를 한번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 보자. 코시컨트는요, 코사인의 역수이기 때문에 밑변분의 빗변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 말은 밑변이 2고 빗변이 루트 5였다는 거야.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높이는 1이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누굴 구해달래 문제에서 코탄젠트 구해달래요. 즉 높이분의 밑변을 구해달래. 그러니까 정답이 1분의 2가 되는데 여기서 2, 3면인데 코탄젠트는 누구의 역수? 탄젠트 역수. 2, 3면에서 탄젠트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최종 답이 마이너스 됩니다. 훨씬 빠르게 되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객관식은 풀어주고 혹시 서술형 문제 이런 문제 나왔다. 그러면 공식 이용해서 해야 되니까 요것도 알고는 있어야 돼. 자,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음 장 넘어가는데 여기까지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진행할 거고요. 혹시나 지금 여기 푸는 데 있어서 뭐가 공식이라든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어디부터 공부해야 되면 수원의 일반각 호도법 바로 다음 단원이 바로 뭐가 되냐? 삼각함수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수원에 그 삼각함수부터 공부를 하고 이쪽을 풀어주셔야 좀 더 이해가 빠를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보충해 주시면 되고요. 기억이 안 나면 아니면 바로 진행하면 되겠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